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유학생 김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을 때는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학을 온 목적이었고, 한국에서 매달 돈을 보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열심히 한 덕분에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어서 기뻤죠. 하지만 최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영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까지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요. 민호야, 이런 말을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만 유학 생활을 그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 어떻겠니? 아버지는 폐업을 하게 되면서 제 유학비를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게 되자 힘들게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왔지만 모든 것은 자본이 있어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저는 다소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력으로 미국에서 살아남기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공부할 시간을 쪼개다 보면 적이 떨어져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장학금을 놓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계획이었죠. 이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자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투자 시간 대비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다가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면접이 있었는데 영어 회화 쪽은 문제가 없었고, 몇 가지 질문을 하신 후에 사장님의 기준에 부합했는지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와볼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단순 웨이터 업무임에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소양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식당들보다 시급이 비싼 것은 이런 이유 같았습니다. 이제는 일도 익숙해질 때쯤 레스토랑에 웬 동양인 커플로 보여지는 젊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미국 노동절인 레이버데이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웬만하면 2번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네요. 식사를 마치고 간 테이블을 정리하고 세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처에 앉은 동양인 커플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요.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바로 근처에 있기도 했고 커플들의 목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로 커플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아, 일본에서 온 커플인가 보구나 했습니다. 테이블 세팅이 끝나서 주방 쪽으로 가려는데 이때 뒤에서 누군가 한국말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한국말을 들은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네 하며 똑같이 한국말로 대답을 해버렸죠. 한국말로 저를 부른 건 커플 중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키득거리면서 마주 앉은 남자에게 거봐, 한국 사람 맞잖아 라며 제가 있는 쪽으로 곁눈질을 하며 웃었습니다. 살짝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그러려니 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그 손님들에게 다가가 혹시 한국분이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차분하게 대화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그 손님들은 자신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한국에서도 유학 생활을 수년간 했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곳에서 웨이터 일하면 얼마나 받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그 태도나 이런 질문을 하는 뉘앙스를 보고 저는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생각해 대충 대답을 하며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 커플은 굳이 한국말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더군요. 그것도 조용히 말하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요. 여기까지 와서 참 비참하게 산다 라는 말을 하고 진심으로 불쌍하다는 식으로 혀까지 쯧쯧 차더군요.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고 자력으로 미국 유학 생활을 유지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발악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말을 들으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가난이 큰 죄로 느껴졌고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연결된 골목으로 갔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부유하지 못한 부모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때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쭈그리고 있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충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 라며 저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은 위로라기보다는 충고에 가까운 말을 해주었는데요. 저는 이때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들은 말 하나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자네는 내가 여기서 웨이터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나? 나는 1년에 20만 달러를 번다네. 미국의 레스토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2명이 있지. 하나는 셰프요, 다른 하나는 웨이터라네. 남들이 우습게 알고 있는 직업이지만 근면하고 성실하기만 하다면 웬만한 전문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지. 지배인은 쭈그리고 울고 있던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얘기들을 모두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위로하는 말 정도로 치부했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제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웨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았고 실제로 미국에서 일부 웨이터들은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껌을 팔고 다니는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외제차를 타고 퇴근을 한다는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며 장사가 잘 되는 레스토랑일수록 그 수입은 더 컸습니다. 사실 미국 웨이터의 단순 급여 자체는 별로 높지 않았는데 팀 문화라는 것 때문에 이런 수입이 가능했던 것이죠. 저는 이때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모욕을 준 커플에게 복수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낮에는 학교 공부를 하며 저녁에는 파트타임 웨이터 일을 해서는 2마리의 토끼 모두를 놓칠 것 같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한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본격적인 웨이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었고 어차피 뭐든 하지 않으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에 미국에서 2년 정도는 사회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레스토랑의 웨이터라는 직업은 스스로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수익을 더 벌 수 있어서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살면서 겪어본 최악의 모멸감을 느껴보았기에 더 독하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2년을 죽기 살기로 일을 했고 다음 달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한 것, 유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받은 모욕감에 대한 복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선택을 했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기분은 마치 외국에 외화를 벌러 떠난 가장이 2손 가득 가족들의 선물을 사들고 귀환하는 느낌까지 드네요. 저는 2년 동안 웨이터 일을 하면서 3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나로 4억은 넘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한 최고의 복수는 저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복수를 원하지 않냐고요? 제 인생에 온전히 집중하여 살다 보니 제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복수를 해주더군요. 이건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2년 동안의 웨이터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배인님도 저처럼 독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식당 자체가 쉬는 일을 제외하고 단 2번만 쉬면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으니 그런 말도 나올 법하죠.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배인님에게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처럼 독한 면이 있다고 말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뵙고 그리고 다음날 저는 2년 동안 거의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근무지였던 레스토랑에 정장을 갖춰 입고 손님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 일을 할 때는 내 평생 먹어볼 일은 없을 것 같았던 고급 요리들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였지만 오늘은 저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익숙하고도 특별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커플이었는데요.
그들은 동양인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약간은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던 웨이터라는 걸 눈치챈 듯 보였죠. 그러더니 애써 무시하며 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앉아보기도 전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서 쫓겨난 건 아니라서 문전박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의 그랬습니다. 이 커플 손님들은 저와의 사건 이외에도 종종 말썽을 일으키던 손님이라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되었고, CCTV로 상황을 지켜보던 지배인님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쫓아낸 것이었죠. 그때 당황하며 얼굴을 붉히던 그 손님들을 보는데 통쾌한 느낌보다 의외로 무덤덤하더라고요. 그동안 여기에서 일을 하는 데만 집중한 세월들로 인해 그런 감정들이 조금은 어색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조금씩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는 그 나이에 힘들게 몸을 쓰는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시는 바람에 꼼짝없이 생계도 힘든 처지가 되었거든요. 다행히 그때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을 때라 다행이었죠. 한국에 도착하면 못다한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구상해 볼 예정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실천력을 키워 방법을 찾아내고 그 시기를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마시고요. 화이팅!